북한과 중국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면 중국과 한국의 차이가 하늘과 맞아. 땅 차이다. 한 번의 모험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효진이는 고향이? 고향은 양강도 해산이고요. 2013년 3월에 고등학교 졸업함과 동시에 탈북을 했지. 북한에서 중국 바라보이지 바로. 그 완전 어렸을 때부터 그럼 중국 국경. 보면서 자랐겠네? 쭉 보면서 살았고, 사실 12살 때 중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중학교랑 통학거리가 왕복 2시간. 그러니까 심리 거리였어요. 그래서 아침 내내 중국을 보면서 강을 따라 학교를 갔다가 다시 중국을 보면서 오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다른 걸 막 느끼는 거야. 그때 나는 그냥 신비의 땅이었어, 중국은. 왜냐면 늘 오색찬란한 불빛이 흐르고 불빛도 사들이 보이는구나. 거긴 그 장백시가 있었으니까 계속 음악 소리가 들리고 막 개들도 맨날 컹컹컹 짖는데 되게 행복해 보여.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뭐 이게 정말 한 몇백 미터 다른 곳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구나. 그 땅은 너무 신비롭고 내가 갈 수 없는 곳이라서 더 가고 싶지, 궁금하고 사실. 막 그런 거야. 약간 어렸을 때는 막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맨날 오빠한테 내가 쫄랐었어. 그때 오빠는 헤엄칠 줄 아니까 중국 가서 돌 하나만 훔쳐오라고. 너무 신기해서 보고 싶어. 거기는 강가에 돌이 난 다를 줄 알았어. 진짜. 그러니까 거긴 뭔가 다 뾰로롱 이렇게 다 정말 천국 같은 곳인 줄 알았거든. 그러면서 점차 알게 된 게, 오히려 북한과 중국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면 중국과 한국의 차이가 또 하늘과 맞아. 땅 차이다. 맞아. 나도 들었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 가면 우리 살 수 있는 법이 보장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이건 가야겠다 해서 외삼촌 가족이 그때 딱 탈북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외삼촌이랑 연락을 하면서 가야겠다 해서 그 시기를 언제로 정할까 라고 하다가 우리가 외가를 좀 모시고 살았어요. 모시고 살았는데 할머니가 그때 80이 넘으셨어. 우리는 원래 다 가면 가족이 다 같이 가려고 했거든. 왜냐면 그 사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탈북을 하다가 대부분이 죽게 되거나 맞아. 중국에 팔려가거나, 그래서 남한까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적은데 가족이 헤어져서 여러 차례 가서 성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죽던 살던 가족이 같이 가는 게 가장 행복한 바람직한 방법이다 라고 해서 가족이 다 같이 가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북한에서 80이면 사실 찾아보기 쉽지 않은 70도 사실 찾아보기 힘든데 어르신인데, 그래서 가는 길에 너무 위험하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빠 엄마는 아무래도 남아서 할머니를 좀 모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자녀들을 먼저 보내야 되는데 아빠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어린 애들을 띄워놓기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내가 막내니까, 막내가 밥상머리 교육은 그래도 부모님 밑에서 받아야지. 그래서 그거까지만은 마치고 가자라고 해서 그 시기를 고등학교 졸업하는 시기로 정했어요. 그거를 한 중학교 졸업할 때쯤에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그동안 오빠는 어떡하지? 해가지고 오빠는 대학교 보내놓고, 오빠가 딱 학교 졸업할 때쯤에 내가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는 시기. 궁금한 게, 탈북을 할 때 내 가족 단위로 움직인다는 거는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 왜냐면은 내가 북한 외에 다른 3세계에 대해서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라고 하더라도 내 엄마나 내 동생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기에는 어려운 거거든. 맞아요. 근데 지금 너네는 지금 가족 단위로 가려고 지금 이미 마음 먹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외삼촌이 80년대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헛된 건지를 느꼈대. 그리고 곧 이 사회가 정말 썩어빠진 사회로구나 걸 느꼈대요. 그래서 그 외삼촌이 나중에 엄마가 고등학생이었잖아요. 그 집에 와가지고 사실 세상은 공산주의 사상만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은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돌아갈 수 없는 구조인데 우리가 지금 선동돼서 이렇게 돌아오기도, 약간 이런 이야기를 살짝 하면서 외삼촌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사회 북한을 떠날지만 생각을 했대. 그래서 외삼촌이 그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라디오를 제작을 해가지고 극동방송을 처음 들었대. 근데 그 극동방송을 들은 이유가 거기에서 어렵게 그때 당시 탈출한 사람들의 사례를 들려줬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나와 내 가족과 가문을 탈출시킬까만 2000년대 후반에 탈출을 했는데, 그때까지 그것만 고민을 했어. 내가 알고 있기로는 효진이네 가족이 북한에서 말하는 적대 계층이 아니었던 걸 알고 있거든? 근데 그 삼촌이 말한다고 해서 그거를 어떻게 다 들었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전쟁 노병, 그 시까지 쓰신 분인데 노병에게 총을 내가 끝까지
우리 수령님을 그러니까 당과 정부를 위해서 내가 지키겠다, 복무하겠다. 너병이 돼서도 싸우겠다. 총을 달라라고 시까지 써서 당해바친 진짜? 애국자 스타일이었고 그 외삼촌들이 좀 스스로 깨우치신 것 같아요. 그런 걸. 그래서 다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네, 그래서 그 자녀들끼리 이렇게 좀 많이 통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할아버지 그렇게 고지식하신 분이니까 할아버지가 그 동네 작업소 소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너는 배에 있을 때부터 배급이 없던 애다. 그래서 맞아. 배 속에 있을 때부터 배급이 끊긴 애기 때문에 하나 빚진 거 없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시는데 국가에서 받은 게 없다. 우리는. 그래서 아빠 엄마가 결혼을 하고 세간을 날 때 강뱃살을 2kg 가지고 났대요. 거기에 기름 반병. 그리고 아빠의 옷을 갈아입히려고 보니까 팬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유치원 교사였는데 답답하더래요. 이걸 내가 어떻게 이제 살아가지? 그래서 할머니 집에 뛰어가니까 할머니 집도 같은 처지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엄마가 어떻게 이제 할까라고 해서 술을 만들어 팔고 두부 만들어 팔고 그러니까 술두부 장사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든 사회에서 그게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겠어요. 아빠 엄마는 항상 새벽 3시에 일어났어. 내가 한 5시쯤 이렇게 눈을 비스듬히 뜨면 아빠가 망돌 두부를 선망을 갈아야 돼. 망 이렇게 돌리는 걸 이제 그 맷돌을 돌려주고 그리고 엄마가 옆에서 물을 깃던 막 술을 뽑던 아빠 엄마가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가 막히게 일을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도 여름에는 죽을 먹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억하기로 한 8살?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내가 방걸레 놓고 저녁하는 걸 담당했어. 집안의 어떤 그 역할이 맡겨진 그러니까 내가 힘이 드는 데까지 돕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빠 엄마가 열심히 일하는 게 마음도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10살 되니까 저녁하고 방 청소하고 돼지풀 뜯어오고 뭐 11살 되면 밭에 가서 일하고 가서 뭐 아빠 엄마 술 장사한 거 외상값 받아오고 또 나가서 무슨 파고 처리라도 팔아서 하고 또 와서 저녁하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이렇게 정말 늘려가지고 북한에서 어떻게 놀았어? 그러니까 놀긴 놀았지만 일이 대부분이야. 그치. 하루는 너무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술 뽑은 찌꺼기 모주라고 하잖아요. 모주. 그치. 술 뽑은 찌꺼기는 아무 영양가가 거의 없어서 돼지나 먹이는 정도인데 모주를 우려서 빵을 만들었어. 그래서 나는 너무 배고파서 먹었는데 오빠는 냄새 난다고 끝내 못 먹었어. 배고파도 못 먹을 정도로. 맞아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다 만들어졌던 음식들이야. 맞아. 그리고 또 한 번 기억나는데 옥수수로 밥을 만들어 먹으면 눈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 눈은 보통 말렸다가 그 기름 짜서 먹거나 아니면 뭐 비누 만들거나 그 정도야. 근데 여름 되면 그게 살짝 쩔어 기름이라 가지고. 맞아. 그래서 근데 그게 비상식량인 거야. 그래서 하루는 엄마가 그걸 갈아서 죽을 끓였는데 나는 먹었는데 오빠는 너무 따갑고 그 쪼린내가 나고 너무 목구멍이 따가워가지고 오빠는 못 먹었어. 알지. 그게 막 목을 찌르거든. 깔깃깔깃해가지고. 맞아. 내가 어릴 때부터 정말 일로 뼈를 붙이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지로 머리를 굴리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곳에서의 삶이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걸 느낀 거야. 근데 그게 한 북한에서 15살 되면 괜찮은 애들은 혼선말이 들어와요. 그래서 막 괜찮으니까 나도 혼선말이 한두 군데 들어오니까 혼선말이라면 약간 선 보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 졸업하면 우리 집 우리 집 쪽에 시집 와라. 그러니까 저기 괜찮은 사람 있는데 뭐 누구네랑 니네 사돈할래 이렇게 미리 점찍어놔. 그런 말들이 슬슬 들어오니까 나도 그런 말을 아빠 엄마한테 말이 들어오지만 나도 들으면서 그럼 나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최소 아빠 엄마만큼 열심히 살아야 굶어 죽지 않는데 그렇게 사는 삶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결혼해서 어떻게 살지? 내가 굶어 죽지 않을까? 두 번째는 이제 자녀를 낳으면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이렇게 힘든 세월에 자녀까지 먹여 살리느라고 이게 내가 차라리 혼자 살면 죽으면 끝이겠는데 애가 있으면 그때부터 북한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죽은 사람이 제일 부럽다잖아. 근데 그런 게 막 체감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 살지 하는데 눈에 보이는 건 강 하나 건너에 있는 천국 같은 곳이야. 근데 또 들려오는 정확한 소식은 한국은 더 다르다. 당연히 그 한 번의 모험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그럼 이제 한국이라는 국가가 있다는 걸 언제 알게 됐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남조선으로 계속 알고 있었지.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걸 몰랐거든. 저희는 근데 자연스럽게 한국이라고 했는데?
그래? 응. 아 나는 이제 20살 때쯤 그러니까 19살 이때 탈북했던 친구 애들이 중국 갔다 와서 막 지네끼리 중국 얘기하다가 중간중간에 대한민국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야 대한민국이 뭐냐 이랬더니 애들이 남조선이라는 거야. 그래서 야 남조선도 나라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남조선도 국호가 있냐? 이름이 있냐? 그랬더니 한국이래. 너는 모르는 거라 막 이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거기를 가고 싶어갖고 지금 난리도 아니라는 거야. 내가 기억하는데 10살 이후에 시장에 나가면 한국 지대가 있었어. 대한민국이라고 써있는 노란색, 하얀색 쌀지대.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냐면 남조선에서 왔다. 아 남조선이 대한민국이야. 그렇다랑 나는 대한민국이랑 대한적 십자사가 같은 말인 줄 알았어. 그 비료가 넘어오는데 비료가 다 대한적 십자사야. 그래서 한 대한민국이 대한적 십자사고 이거를 북한에서 얘기하는 한국이 남조선이구나. 그래서 북조선, 남조선은 북한에서만 쓰는 말이고 북한, 남한이라고 얘기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이런 개념은 그러면 탈북을 했을 때 목적 자체가 이제 한국을 목적으로 해서 탈북하는 건가요? 무조건. 일단은 도강을 하는데도 그때 중국 돈은 10,000원 정도가 필요했을걸요? 그러니까 강 건너는 것만? 압록강 건너는 만약 것만? 우리가 브로커한테 돈을 주고 건넌다면 한 그 정도의 돈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돈으로 하면은 이제 10,000위안? 10,000위안 정도. 한 우리 돈은 200 정도 되나? 200만 원 정도? 그때 당시? 그 정도 될걸요? 10,000원이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고등학교 딱 졸업할 때 되게 장사를 엄청 번창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여자 중에 눈이 좀 똘똘한 애들이 있을 거잖아. 10,000원만 가져오면 우리 장사 크루에 끼워줄게. 큰 장사 크루에. 결혼을 할 때 여자가 10,000원을 가져갔다? 기가 막혀. 진짜? 그 정도로 큰 돈인데 그래서 사실상 한 집에서 1년에 중국 돈으로 1,000원을 모으기가 힘들거든요. 한 가정에서. 나도 탈북민이지만 이게 난 너무 없이 살아서 중국 돈이라는 자체가 없었기도 했고 나는 그 정도의 돈이 얼마나 큰지를 나는 이렇게 감도 안 잡혀 지금. 그 약간 한국으로 제 오빠는 엑소세에서 넘어가지고 우리는 MZ세대. 솔직히 야 그 정도는 아니다 솔직히 너랑 그 정도로 북한이 빨리 바뀌고 있다. 이렇게 포장을 합시다 그러면. 아무튼 그래서 그 돈이 상당히 큰 돈이었어. 그래서 그 돈 할 거면 그냥 깡도강 하겠다. 어차피 우리가 기저귀 차고부터 다니던 압록강인데 어디에 경비 처소가 있고 얘네가 언제 그 자리를 비우는지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 모든 경비 그런 거를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어떤 시기로 할까라고 하다가 아무도 강에 관심을 안 가지는 시기가 강이 가장 위험할 시기. 3월. 그래서 강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시기여서 그때도 군대들은 그냥 지킨 듯 자던가 약간 어느 정도 많이 방관을 하고 그때 밀수도 못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그때 가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사실 일상 목숨을 건 거예요. 그냥 아예 빠져 죽던 뭐 어떻게 되든 돈도 없이 그냥 일단은 강 건너던 거고. 전을 어느 정도 준비하긴 했었어요. 혹시를 대비를 해서. 왜냐면 강 건너서부터는 중국에서는 또 우리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아마 중국 돈 5,000위안 정도? 마련해가지고 이제 건넜구나. 그러니까 우리 쪽 무산 쪽은 이제 건너면 화룡이고 그쪽에서 이제 장백 쪽이구나. 쪽 맞아요. 그럼 장백에서부터는 어떻게 움직였어? 그래서 가기 전부터 전화를 해서 지금 언제 어디에서 건너겠다라고 해서 건너서 다시 전화해서 도강에 성공했다라고 전화를 하니까 제일 내가 놀랐던 게 시민의식, 발전된 사회제도.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딱 머무르는 집에 그게 자변기 커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살짝 올라가서 아니 갑자기 엉덩이를 보이더라고. 꿀줄도 모르고.